제가 중국에 한 13년 살다가 재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대학 동기들한테 보고 좀 기여할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중국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잘하고 지금은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죠. 그다음에 일본어도 제가 과거에 아주 일본어의 천재다 막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일본어도 아주 잘 썼는데 지금은 중국어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그 다음 잘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하는데 이제 세 개 외국어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세 개 다 저는 독학으로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제가 어학원을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외국어 공부가 사실은 별게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야 하고 벽을 느끼고 공포감을 갖고 있고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쭉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방법을. 그래서 이제 홍보은 교수하고 얘기할 때 이걸 제가 책으로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외국어 학습의 왕도라고 하는 원고를 제가 홍보인 교수한테 보내서 단톡방에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주로 그거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말 배우기의 왕도. 제가 일부러 외국어 공부, 외국어 학습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의도를 갖고 제목을 정했어요. 말 배우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영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공부하듯이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실패에는 예고가 이미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대 외국어를 한다는 거는,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전혀 자기 나라 모국어 말을 못하다가 자기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모국어를 익히게 되듯이 똑같은 과정으로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주 똑같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익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종의 그 외국어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난 참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그 미국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답답하다 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외국 말 배우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해야지. 2017년도부터는 영어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그 신생아가 자기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일체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주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과정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과정은 전혀 없잖아요. 단순히 그 신생아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언어 환경이에요. 그 언어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이 자기 모국어를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우 가볍게, 매우 즐기려고 하는 마음, 이 영어를 대해야지,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중국어 카카오톡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재밌게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매일매일 숙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지 마라. 숙제는 자기가 매일매일 중국어 30분, 1시간씩 들은 결과로 그냥 올리는 거지, 이거를 숙제에 대한 부담,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할 수가 없다. 왜? 싫어지니까.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게 외국어 공부가 아니다. 공부가 아니라 말 배우기다. 외국말 배우기. 미국말 배우는 거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듣기입니다.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왜 듣기만 하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지 않나요? 듣기도 있고, 읽기도 있고, 말하기도 있고, 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왜 듣기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 언어에는 이렇게 4가지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 자체에 외국어라고 하는 거, 영어라고 하는 거, 중국어라고 하는 거 자체에 이 4가지가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는데, 그걸 외국어를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나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 모국어를 배울 때 절대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익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냐면 듣기부터 시작해요. 어린아이를 보시자고요. 신생아를 한번 보시자고요. 엄마가 엄마 가리키면서 엄마. 그러면 이제 인지학습 이론에 보면은 60번 이상 정도 듣게 되면서부터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실체하고 엄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한다는 거예요. 일치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들으면서부터, 듣기서부터 말 배우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기를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말 배우기는 듣기에서 시작해서 쓰기로 끝나요. 그래서 순서로 치면, 굳이 나눈다고 하면 듣기, 들으면서 읽기, 그 다음에 듣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기가 말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말할 수 있는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순서로 사실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그렇게 돼갑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오로지 듣기로 인해서 말 배우기는 시작이 되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절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되게 평범한 얘기인데, 그래서 훨씬 더 듣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사실 말 표현하는 건 되게 서툴어요. 근데 원어민이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일단 70% 정도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원어민이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100% 들린다고 하면 이미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70%는 달성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듣기가 실제 중요한 거고요. 듣기를 강조하는 게 이제 언어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생아를 또 예를 들면, 신생아가 한테 주어진 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언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생아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환경에서 크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거고, 미국이라는 언어 환경에서 자라면은 미국 영어를 모국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 환경의 차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인자나 그 신생아가 이 말을 배우는 방법의 문제나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언어 환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어 말배우기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가 그 언어의 언어 환경을 스스로 조성을 해줘야 된다. 외국어 말배우기는 스스로 언어 환경 만드는 거예요. 언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제 교재를 어느 정도 정했는데, 이 교재에 이제 mp3 파일이 있어요. 그 교재 mp3 파일을 자기가 듣고 있는 동안은 이 교재의 mp3 파일에 있는 그 원어민이 자기한테 계속 그 미국어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너 알아듣든지 뭐라 듣든지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듣지 않고 있는 거는 언어 환경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이 원어민이 얘기하는 mp3 파일을 계속 듣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이라는 언어 환경이 있는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적어도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원어민 발음이니까. 하지만 듣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한국어라는 언어 환경이 주변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요즘 어학연수 많이 가니까, 제가 중국에 있어 보면 어학연수는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중국까지 어학연수 와가지고 하루 수업 시간 3시간 4시간 듣는 거 빼고는 하나 유학생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놀잖아요. 떠나거든. 하여튼 왜 그렇게 뭐하러 어학연수를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어학연수 치고는 아주 빵점이죠.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저 친구가 하루 이제 8시간 잔다고 치면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 과연 여기 중국에 와 있으면서 중국의 원어민하고 과연 몇 분 정도나 대화를 하게 될까? 제가 쭉 관찰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분을 넘지 않았어요. 원어민하고 대화한다든지, 원어민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수업시간 빼고요. 그거를 빼고는 30분을 넘지 않았어요. 실제로 택시를 타면 이제 택시 기사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세탁물 맡기러 갔을 때 세탁소 주인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그거 합치면 토탈로 합쳐서 30분을 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지에 어학연수를 왔어도 원어민 네이티브 언어 환경에 30분 이상을 노출을 안 시킨다. 하지만 역으로 한국에 있어도 탐나는 대로 짜투리 시간, 자기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예를 들면 한 1시간이 걸린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30분이 걸린다. 1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어학연수 온 학생이 30분밖에 언어 환경에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하루에 예를 들면 2시간을 듣고 있으면 2시간 동안은 현지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은 언어 환경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 환경 스스로 만드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에 가지 않아도 저도 이제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봤지만 제가 보스턴에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했었거든요. 제가 가 있는 동안 별명이 라디오맨이었어요. 라디오맨. 영어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가기 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레이지 코스에 109 ESA 레벨 109이라는 레벨입니다. 109을 해서 제가 에이스로 졸업을 했는데 뭐 가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 미국 사람들하고 접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진짜 현지의 그 원어민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한 내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안 되겠다. 이러면 어학연수 꽝이다. 이거. 혼자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조그만 소니 라디오를 하나 샀어요. 컴팩트 사이즈로. 그래서 이게 턱대에다가 쫙 꽂으면 되게 됩니다. 이 라디오를 하나 사서 아침 이제 각 지역마다 24hours 뉴스 채널입니다. 24시간 동안 뉴스만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거에 딱 아예 그냥 고정을 해놓고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한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하고 갔는데도 한 30%도 채 안 돼요. 처음에. 근데 6개월 동안 그걸 듣고 나니까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이 들립니다. 24hours 뉴스 채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별명이 항상 이거 엄청나게 큰 헤드폰을 끼고 다니니까. 그래서 조그만 이어폰이 여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별명이 이제 라디오맨. 항상 라디오만 듣고 다닌다고 라디오맨이었는데 그 방법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 게 94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갔다 와서 토익 시험을 보니까 토익 점수가 한 200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듣기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듣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어학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점검을 해보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학생들 말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뭐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서 도저히 이 어학 공부 영어가 그냥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재로 지금 패턴 한 16 정도를 하고 있는데 패턴 16을 지금 자기가 듣고 있으면서 자꾸 패턴 3, 4가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억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억은 안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기억 곡선이 다 똑같아요. 기억 곡선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쪽은 시간이고 이거는 기억량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기억량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렇게 돼요. 기억 곡선이라는 게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평균 기억 곡선이 다 이래요. 실제로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하루, 그 다음에 뭐 이틀, 그 다음에 뭐 일주일이 지나면은 7일이 지나면은 실제로 다 없어지는 게 맞아요.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억 곡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반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곡선이 이게 나이가
나이가 먹으나 젊은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기억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앞에 게 기억이 안 난다. 내 기억력이 나이가 50이 들어가고 4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하니까 기억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자신이 없애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과거를 절대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단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이제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완벽주의적인 절대 말 배우기 외국어 학습에는 완벽주의적인 사고는 100% 실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재 16과를 하고 있는데 1과, 2과, 3과가 어렴풋이밖에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서 자꾸 그 부분을 자기가 부족한 점으로 생각하고 찝찝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절대 그렇게 하면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감하게 전진해야 돼요. 과감하게.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내가 1과에서 뒤에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1과에서 5과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과에서 10과까지 듣고 있으면 1, 2과가 절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3과, 4과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전진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진도를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반복을 하는데 1과 반복해서 10번을 듣고 2과 패턴 2를 반복해서 10번을 듣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5번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틀로 반복. 1과에서 5과 혹은 3과에서 10과 혹은 예를 들면 5과에서 12과 이거를 큰 틀로 반복해요. 큰 틀. 반드시 이렇게 해요. 반드시. 작은 틀로 반복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절대 어학은 암기가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영어 공부나 할 때 암기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외우려고. 특히 보캐뷸러리는 보캐뷸러리 뭐 22,000 막 이런 거 무식하게 막 외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거 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보캐뷸러리 22,000 중에서 남아있는 거 진짜 2,000개도 안 돼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방법. 암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절대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말 외우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행학습. 자,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초중급 패턴 500 플러스라고 하는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매일매일 저희가 패턴 하나씩 할 거거든요. 카카오톡상에서 매일매일 패턴 하나씩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숙제 홈워크를 올리고 할 거거든요. 녹음해서 올리고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1과를 나가기 전에 1과에서 5과를 자기는 이미 한 30번 이상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방법이 나오는데 1과에서 5과, 뭐 3과에서 8과, 혹은 뭐 10과에서 뭐 13과 이거를 계속 책을 보고 듣고 책을 안 보고 듣고 이걸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도로 5과를 나갈 때쯤 되면 우리가 카톡상에서 이미 5과를 패턴 5를 약 60번 이상 듣고 있어요. 이미.
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60번 이상 듣고 난 상태에서 오과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는 순간 이미 오과가 자기께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60번 들을 거거든. 어차피 들을 바에 미리 들어요. 미리 듣는 방법은 진도를 나가는 순간 자기께 되는 방법이지만 그때 오과를 듣는 방법은 끌려가는 방식. 자기께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행학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습을 할 시간이 있으면 예습을 해라. 복습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예습을 합니다. 복습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럼 복습을 안 하게 돼요. 그죠? 복습할 시간이 있으면 예습을 하는데 언제 복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복습은 하지 마라. 어학 공부에 복습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예습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과를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절대 1과 4과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5과에서 12과를 듣고 있어요. 큰 틀로 반복하고 듣고 있어요. 1과 4과는 잊어버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어학 공부를 쭉 해보면서 이게 모든 어학 교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모든 어학 교재는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나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굳이 얘기하면, 문법으로 따지면 여기가 명사다. 여기가 동사다. 굳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여기가 형용사다. 여기가 무슨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모든 어학교재는요, 뒤로 가면 갈수록 낮은 난이도에서 높은 난이도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렇게 편성이 다 돼 있어요. 모든 어학교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진도를 높은 난이도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미 이 명사에 해당되는 낮은 난이도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 앞으로 나가도 더 높은 난이도로 가도 이 앞에 게 다 낮은 난이도가 다 또 반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선행학습 과감하게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패턴에 한 30 정도 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패턴 2번, 패턴 3번이 되게 그거 할 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패턴 20 정도 가게 되면 패턴 1, 2 이런 게 껌이 돼요. 진짜 매우 쉬워져요. 모든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어학 교재가 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 보세요. 교재를 안 보고 듣고, 보고 듣고, 틈나면 듣고, 틈 내서 듣고, 심심하면 듣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들어. 제가 얘기하는 방법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학 공부에 성공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학 공부에 100% 실패해요.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이제 영어 공부에 실패를 한 건데, 이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해요. 이렇게 하면 100% 성공. 매일매일 적어도 30분이라도 틈나는 대로 제가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할 때
저는 이제 항상 그 이어폰을 끼고 다녔는데 전철 안에서 출근할 때 이어폰을 듣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 내가 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습관이 돼. 듣기에 이제 중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꽂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결론입니다. 자, 방법인데 교재 선택은 이미 우리가 했어요. 우리 이제 홍보인 교수하고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미 이제 교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른 교재를 선택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처음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혼자서 자기가 하는 방법입니다. 진도 나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진도 나가는 거는 뭐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혼자 하는 방법인데,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교재 안 보고 들어요. 교재를 보지 않고. 제가 이거를 미리 좀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이게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이런 SNS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교재여서 제가 딱 선택을 했는데 mp3 파일을 들어보니까 하나가 흠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기 교재를 보시면 패턴 1을 한번 보세요. 패턴 1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유닛 1이 있고 패턴 1이 있고 패턴 한 페이지에 패턴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이 교재가. 그런데 흠이 뭐냐면 여기 스텝 1에 난 네가 이해 안 돼. I don't get you.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내가 이해 안 돼. 한국말이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교재를 만든다면 절대 여기 이 mp3 파일에 한국말을 절대 안 들려줘.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교재 안 보고 듣기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재를 처음에 안 보고 패턴 1에서 패턴 6까지 통으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몇 번 하냐면 5번 합니다. 패턴 1에서 패턴 6까지를요.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패턴 1을 우선 반복을 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서 들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책을 안 보고 패턴 1에서 패턴 6까지 통으로 5번을 듣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그 뒤에 나와 있죠.